네, 많은 분들이 이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서 댓글창에 비판적인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시간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 어, 순서를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주호영이 또 곰바우됐다. 이 국정조사를 예산심의 의결 후, 예산안 처리 후 하겠다고 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주호영이가 국민의힘 의총을 먼저 열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대다수 원내대표가 예산안, 집권당 원내대표니까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 일단 예산안 처리부터 하고 국정조사, 야당의 요구인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지만 동시에 조건을 달았어요. 이번에는 좀 물렁물렁하게 밀리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도 의총이 끝나고 나오는 의원들 중에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여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경찰 특수본에 중간 수사 발표도 안 났는데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 못한다. 이거밖에 못 듣지 않냐. 그러면 정치권에서 괜히 간섭하는 모습만 나온다. 실제로 궁금한 걸 들을 수도 없는데 무슨 국정조사냐.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행안위가 중심이 될 텐데요. 이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 이번에 국정조사는 또 국정조사위원회를 따로 건설해서 위원장은 또 저 좌파 쪽에 우상호가 맡기로 했답니다. 뭐 어쨌든 이 행안위의 이채익 위원장은 최초 수사보고도 없는데 난데없이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 민주당이 제2의 세월호의 망령을 또 세월호를 이용해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유혹을 갖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갖고 있고 저 자신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에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총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주호영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인은 해줬지만 다들 불만을 안고 흩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바로 박홍근이랑 만나서 국정조사 합의를 덜컥 했어요.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난 후에 24일부터 뭐 국정조사를 한다. 2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는데 실제 국정조사 활동은 예산안 처리 후부터 한다. 뭐 12월 3일부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합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을 주호영이가 또 양보를 막 한 것 같아요. 뭐 전체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필요도 못 느낍니다. 자, 이 계획서에는 말이죠. 민주당이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뭐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수사 중인 기관, 수사 중인 단체, 수사 중인 개인이 수사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데 그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에 비춰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면 자료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사기관을 완전히 손목을 비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독소조항에 왜 주호영이가 합의를 해줍니까? 도대체. 저는
국정조사를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숫자가 169명이나 되니까, 정의당 포함해서 175명이나 되니까 밀어붙일 수 있다. 좋다. 그렇게 해서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이 될 때 거부해라. 거부해라. 과학수사와 강제수사가 더 우선이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조사 나가서 한가하게 정쟁에 휘말려서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바쁘다. 거부해라.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행동 지침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이 조항을 주호영이가 덜컥 받은 거예요. 물론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합의지. 무슨 강제성이 있습니까? 당신들 합의는 당신들이 한 거고 나는 수사가 바빠서 못 나가겠다 하면 못 나가는 거긴 합니다. 다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죠. 저는 실무자들한테는 이런 불이익을 감당하고서라도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정도는 청문회 거쳐서 임명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수사 중이므로 답변 못한다. 수사 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다. 라고 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독소조항은 조사 기간인데요. 이 주호영이가 또 이걸 합의를 해준 모양입니다. 조사 기간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45일도 길죠. 그럼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벌어지면 허구한 날 좌파 언론들은 국정조사를 보도할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잡혀가건 안 잡혀가건 김용희가 어떻건 정진상이가 어떻건 국면이 국정조사로 들어가고 좌파들의 공세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공격당하는 거가 이제 45일 동안 벌어질 건데 이 기간 말이죠. 조사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본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좌파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열어서 두드리는 거는 여반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야 합의로 45일 했지만 좌파들이 더하자 하고 본회의 두드리면 45일이 60일 되고 45일이 100일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문을 터주고 무슨 협상을 하냐 말이에요. 이 자 정신이 있는 자예요. 이런 황당한 요구를 좌파들이 해오면 뭐 기관단체 개인 수사재판 이후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다. 집어넣어달라. 조사기간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좌파가 황당한 요구를 해오면 그런 식이면 나 지금 국정조사 못한다. 당에서도 지금 간신히 추임받았다. 자꾸 그러지 마. 나 그런 식이면 나 협상 못해. 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냐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검찰청이 또 조사 대상이 됐어요. 이태원 참사와 대검찰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대형 참사는 좌파들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바람에 수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특수본이 하고 있잖아요. 대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대검이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됩니까? 합의로. 좌파들은 말이에요. 마약 수사에 인력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에 인력이 제대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지 못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잖아요. 그 주장을 대검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대검을 국정조사 기관으로 대상 기관으로 집어넣는데 이걸 왜 덜컥 합의를 해주냐고. 또 이게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예요. 뒤에 어쨌든 명색이 재발방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의석수가 저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 그래봤자 정의당, 뭐 또 좌파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위원장은 재발방지 대책까지 들어가 있는 국정조사니까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집권당이 맡아서 책임있게 재발방지 대책을 해야지. 이거 계속 정치 공방의 장으로 쓸 거냐. 하다못해 이런 주장이라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상호 같은 자한테 이 위원회 운영 맡겨놓고 진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논의가 되겠어요? 우상호 같은 자한테 맡겨놓고? 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잽싸게 임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어쨌든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를테면 새 정부가 출범했어요. 새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뭔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공약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을 법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정부조직 개편법입니다. 예컨대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됐어요. 여가부 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법을 고쳐야만 되는 거니까 좌파들이 그동안 이걸 계속해서 거부해 온 거예요.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대통령 임기 종료 시에는 알박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좀 만들자. 사실은 좌파들이 진짜 이럴 생각이 있으면 알박기 한 자들부터 지금 사퇴시켜야죠. 제가 보기에 이거 당근 던져주는 거예요. 썩은 당근. 왜 썩은 당근이라 그러냐? 이걸 하기 위한 법률안을 개정해서 본회의 처리하겠다가 아니에요. 합의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든다 되어 있어요. 이놈의 정책협의체 만들어서 1년 2년 시간 끄는 건 여반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수표 하나 받은 겁니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다 잃어버렸잖아. 명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명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황당한 짓까지 했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를 받아버렸으니까 이재명의 명분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실리라도 챙겨야지. 실리는 전부 공수표야. 썩은 당근이야. 정책협의체 하나 만드는 게 국정조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산안 처리는 법적으로 12월 1일이면 무조건 정부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호영이가 설설설설 기지 않아도 12월 2일이면 법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상정되게 돼 있다고. 좌파들이 그거 한번 부결시켜 보라 그러지. 그러면 준 예산 사태로 가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준 예산으로 간다고. 예전 예산안에 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예산안보다 60조 가까이를 줄여놨잖아. 이런 긴축 예산까지 부결시키면, 그래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준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운영이 된다면 그 엄청난 정책 부담을, 그 국민적인 규탄을 다 좌파들이 받을 건데,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 이전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어쨌든 원내대표가 알아서 잘 하라 라고는 했으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입니다. 옛날의 사례 중에는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을 덜렁 들고 와가지고 이게 소속 당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니까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내대표가 그만뒀으니까, 합의를 한 원내대표가 그만뒀으니까 새 원내대표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가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이 주호영이가 덜렁 가서 이걸 합의를 합시고 하고 왔는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점검하고 이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어떨지 아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립니다.